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된 시간입니다. 물론 차하고요. 이 상자는 자사호 상자예요. 제가 이제까지 청차용 자사호를 드린 적이 없고 아쉬운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의 홀을 하나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살짝 하긴 했어요. 하지만 나는 굳이 청차용 자사호가 따로 필요치 않아.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뭐 많이 쓰지도 않을 테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충이차청 차들을 꽤 좋아하고 제가 구입한 차들을 다 마시고 또 채워놓고 하는 차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몹시 제한적인데요. 충이차청 차들은 약간 그렇고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황룡차 마실 때 이게 마지막이다, 다 떨어졌다, 마지막 가루까지 꺼내서 냉침해서 마시고 탈탈 털어서 마시고, 네, 그랬습니다. 지금 막 처음 꺼낸 거예요. 여기 잠깐 보이실까요? 하얀 가루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자기류나 이런 자사호 같은 것들은 아주 고온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른 불순물이 있다는 것은 약간 수상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보관 몹시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뭐 제대로 만들어진 자사호가 아니라거나 다른 도자기 국내 작가들의 다관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가끔 문제가 있는 애들은 이상하다고 느껴진 애들은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일단 이 자사호는 이렇게 아래가 높고 입구가 좁고 약간 길쭉한 듯한 타입의 자사호들은 주로 청차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아무래도 좁고 긴 형태가 청차의 향을 더 잘 잡아준다고 해요. 저는 그걸 다 일일이 비교 시음해 본 적이 없고 또 그만큼 입이 섬세하거나 코가 섬세하지도 않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거기에 좋다고 하니 청차용으로 사용할 것이니 이런 형태의 길고 입구가 좁은 형태의 자사호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저에게 이런 형태가 전혀 없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이것은 같은 회사에서 만든 상도방에서 만든 자사호고요. 이런 형태의 자사호를 서시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자사호를 사정호라고 해요. 약간의 모양에 따라서 각각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있고 또 이런 니료 색깔에 따라서 니료를 알 수 있는데요. 단니 얘가 준일 거예요. 네. 확신하지 못하네요. 네. 이건 제가 작년부터 구입해서 썼는데 얘의 광택에 비하면 실제로 보면 확실히 느껴지실 텐데요. 얘는 확실히 반질반질하고 처음보다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것들은
거야 이런 형태의 것들을 굳이 구분해서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새로 구입하실 거고 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진 다음에 구입을 하신다면 특성에 맞게 조금 고려를 해도 좋겠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맞는 게 가장 손이 잘 가고 또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거의 같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형태나 모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뭐 크기도 다르게 느껴지시죠. 제가 쭉 사용하고 있는 묘차 직인이 찍혀 있거든요. 묘차에서 작년에 자사오를 3종을 묘차 직인을 찍어서 묘차에서 제작을 했어요. 잘 쓰고 있고 보이차를 제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 호를 구입했던 것이고요. 이 호는 이제 청차용, 그것도 충이차창의 청차만 마셔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른 청차들은 아주 즐겨 마시지 않고 개완으로 마셔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충이차창의 청차는 제가 아주 즐겨 마시고 충이차창 특유의 어떤 성질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충이차청 차를 여기다 마시겠다고 해서 영원히 충이차청 차 외에는 마실 수 없느냐, 한 번 시작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일단 막 너무 많이 혼용하는 것은 좋진 않죠. 왜냐면 자사오는 기공의 향과 맛을 조금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뭐 잘 길들여진 자사오는 물만 부어도 그 차 원래 사용하던 차에 향이 난다, 뭐 이런 말들이 있기도 하죠. 이 차도 이것도 묘차 직인이 찍혀 있어요. 제가 차 수건 같은 거를 물론 극세사로 된 것들이 잘 닦이니까 사용하고 있긴 한데 그 외에도 제가 만들어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약간 거칠거칠한 소재예요. 그래서 물 흡수나 이런 게 쫙 빨아들인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약간 세척할 때 사용하게 되는, 찻대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 이런 게 잘 닦일 때도 있거든요.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도 이렇게 얼룩덜룩 하는데 사실은 깨끗하게 뭐 표백제 같은 거 넣어서 락스 같은 거 넣어서 삶고 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므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호는 한 번도 물이 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개호라는 걸 할 거예요. 개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자사호의 개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막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까지 전에도 한 번쯤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사호 개호하고 자사호 처음 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데 제가 이제까지 그래도 몇 개를 구입을 해서 오래 사용을 했고 길게는 뭐 4, 5, 6년, 짧게는 2, 3년 이상씩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개호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이렇게 팔팔 삶을 때는 반드시 이런 수건, 행주 이런 것들을 해서 뚜껑과 부딪히지 않게, 그리고 끓이는 뭐 주전 냄비라든지 이런 것과 부딪히지 않게 얘를 잘 감싸 주셔야 돼요. 감싸서 뚜껑도 따로, 얘네들이 부딪히면서 깨지지 않게. 물이 끓으면서 얘네들도 이렇게 팔팔 끓으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뭐 식기 같은 거 삶아봐도 그렇죠. 그러면서 부딪히게 되는데 그렇게 막 사용하기도 전에 개호를 한다면서 깨뜨리면 약간 무섭잖아요. 저도 개호를 하기 위해서 자사오를 삶아본 적이 있어요. 물론 잘해서 꽤 크기가 있는 데다가 좀 잘해서 잘 싸가지고 해서 깨지진 않았는데 저에게는 늘 약간 그게 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개호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질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여기저기서 들은 말들을 실제 많이 자사오를 사용하시고 판매를 하시고 하는 분들에게 들은 말들을 조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기회가 있어서 몇 년 전에 자사호 공예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접 만드시는 분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뭐 어떤 어디 주관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설명회 같은 소개, 설명 또 뭐 이런 거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작가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사호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다양하고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개호라는 과정을 거친다. 처음에 사용할 때 자사를 사용하기 전에 말하자면 세척해 주는 것을 개호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무쇠 프라이팬 같은 거 구입하면 시즈닝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개호를 하는데 뭐 대추를 넣고 그냥 삶고, 찻잎을 넣고 삶고, 대추를 넣고 삶고, 뭐 두부를 넣고 삶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검색해 보시면 자사호 개호하는 법 이런 거 나오면 줄줄이 다양한 것들이 뜹니다.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취사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게 여겨져요. 근데 제가 뭐 가장 기본적인 방법, 제가 쭉 해오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사용하지 않은 철이 아니고 막 부드러운 수세미 같은 종류 있죠. 쇠로 되고 막 이런 거 말고, 거칠고 이런 거 말고 부드러운 수세미 정도로, 사실은 이런 거즈 수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손상도 제일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 또 구석구석 닦을 수 있고, 이렇게 겉에 있는, 표면에 있는 이렇게 모래들 또 살짝 제거해 주시고, 재 같은 거거든요. 흙이랑 재 같은 건데, 이 내부에 있는 것도 이렇게 닦아내시면, 뭐 아까 하얗게 가루 같은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너무 박박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는 자사호는 기본적으로 유약,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가구에서 왁싱 혹은 니스칠 같은, 니스칠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아예 수분도 차단하고 공기도 차단하고 이렇게 코팅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흙 같은 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국내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도 내부가 시유가 안 돼 있는, 유약이 안 발라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재라든지 이런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차 맛에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개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내부에는 상도방 직인이 찍혀 있고요. 여기에는 묘차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자, 이제 개호를 해볼까요? 별것이 없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한번 씻어주는 거죠. 아시고 계시겠지만 자사호는 세제나 거친 수세미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세제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세제 맛이 나는 차를 마시겠어, 세제가 첨가된 차를 마시고 싶어 라는 말과 같은 말이므로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표면에 약간 거칠고 아니 먼지 같은 것들이 살짝 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게 오염되어 있어서라기보다는 한번 세척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식기도 사면 거기 산 거 위에다 그냥 바로 반찬 놓진 않잖아요. 세척을 한번 해서 사용하죠. 그리고 직접 만들어진 핸드메이드 도자기들의 경우를 보면 바닥면이라든지 유약이 안 발린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재 같은 것이 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별다른 다른 게 첨가되어 있어서 그걸 꼭 제거해야 하거나 한다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차를 못 마신다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호는 기본적으로 내부를 닦는 것이라서 외부보다는 내부. 이게 지금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다른 찻수건을 하나 더 사용을 할게요. 이게 금방 말라요. 지금 방금 하고 했는데도 물이 많이 묻어나지 않죠. 이게 자사호에 확인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위에 뜨거운 물을 바로 끓는 물을 끼얹었을 때 금방 마르느냐, 아니면 마르는데 약간 균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자사호를 구입하시기 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실용호 기준이고요. 실용호의 기준도 통과하지 못한 공예호를 구입을 하셔서 두고 보시기만 할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공예호도 그 정도는 통과해야지 실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은 뜨거운 물을 가득 부어서 좀 덮어놔요. 그리고 조금 뒤에 이 물을 다시 따라내고 한 번 더 뜨거운 물로 헹궈냅니다. 복잡한가요? 복잡하게 여기시면 복잡한데요. 사실은 그냥 약간 너무 부드러운 거 말고 약간 닦아낼 수 있는 정도의 거칠기, 아주 막 강한 게 아니고 거즈나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로 한번 닦아내고, 물을 부어서 한 번 더 흔들어서 닦아내고, 그 다음에 물을 좀 부어놨다가 좀 뒀다가 다시 한 번 더 헹궈내고 바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동안 다른 걸 해볼까요? 차를 마시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황룡차 떨어졌다, 다 마셨다, 속상하다, 차 사러 가야겠다 라고 했었죠. 그 뒤로 다회가 있어서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예 하고 주세요 해가지고 충이차창에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찾는 황룡차와 옌차를 구입해 왔습니다. 옌차도 사실은 요만큼 남았는데 사둬야 될 것 같았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옌차가 제가 구입을 하면서 여쭤봤거든요. 사장님 이거 언제 거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이게 2016년 옌차예요. 이 다음에 또 이 옌차가 일정 수량 이상 만들어져서 국내에 수입될 수 있는, 우리가 수입을 해올 수 있는 게 언제인지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좋아하는 청차가 거의 없는데 충인차 차들이 떨어지면 내가 아쉽겠다. 그리고 이 차를 내가 5년, 10년 뒀다가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구입하고 오래 천천히 마시자라는 기준으로, 생각으로 구입을 했고요. 원래 황룡차 담겨있던 통, 지난번까지도 이 통에, 이 통에다가 그대로 황룡차 넣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빈 통을, 사실은 이 패킹이 되어서 통에 들어서 오는데요. 저는 있는 거 좀 재활용하고 싶고, 계속 서로 틴을 만들어내면 또 그것도 쓰레기라서 집에 예쁜 틴들 굉장히 많이 버렸거든요. 사용하기 편한 것이면 되고, 보관이 잘 되는 것이면 저는 충분해서, 이렇게 이건 옌차용, 이건 황룡차용으로 원래 사용하던 거, 이것도 재활용, 이것도 재활용입니다. 근데 차가 담겨져 있지 않은 다른 틴에 그냥 넣는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사용했던 틴인데 향이 강하거나 가향, 착향이 되어 있는 틴들에 다른 차를 집어넣는 것은 그 두 차를 잘 섞어 마시겠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웬만해서는 틴에도 냄새가 배기 때문에, 향이 배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거품시키고 세척하고 해도 사라지지 않고, 틴의 세척이라는 것은 이음새의 물기까지 깨끗하게 말릴 수 있다는 보장이 약간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통째로 넣으실 거라면 상관없지만, 그러지 않으실 거라면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원래 스티커 이런 거 붙어 있었는데 떼버렸고, 황룡차는 올해 새로 들어온 2019년 황룡차고요. 연차는 2016년 연차입니다. 저희 집에는 다양한 문구와 미술 도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가족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많고요. 좀 라벨지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황룡차와 연차를 두고 마시는데 보관하기에도 뭐 편안하겠죠? 그래서 어제가 구입처를 명시해 두는 이유는, 기왕이면 사실은 금액까지 표기해 놓으면 좋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구입할 때 용이해요. 되팔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중에 구입할 때 차값은 아주 뭐 가변하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라프트 라벨에 했고, 얘를 그냥 하면 물이 난리가 나겠죠. 물이 묻으면 종이가 막 뜯기고, 원래 사실 라벨은 컴퓨터로 출력하고 이러기에 용이하게 나오는데 저는 늘 어쩐지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하면 그러니까. 근데 라벨지는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집에 왜 이런 것도 있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쓰려고 산 거라서요. 얘보다 이 크라프트 라벨보다 이 필름지 라벨, 뭐 그냥 뭐 붙이는 거죠. 다행히 그래도 글자는 물이 묻지 않겠네요. 아 사이즈가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다 감싸고도 여분 조금 여유가 1mm씩 1, 2mm씩 여유가 남는데 이상하게 붙여줬어요. 이상하게 붙여줬지만 뭐 그렇죠.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약간 씁쓸. 저도 사실 이런 거 되게 반듯하게 붙이는 거 좋아하는데요. 어쩔 수 없구나. 자, 이렇게 100g의 항공차가 담길 수 있는 틴. 얘는 잘 붙이고 싶네요. 잘 붙이고 싶다. 반듯하게. 근데 어쩐지 네, 역시 삐뚤어졌지만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참아줄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한결 나는데 그렇다고 몇 장을 더 쓰고 싶진 않아요. 접착을 강하게 시킨 후 연차를 또 라벨을 붙여줘야겠지요.
모든 차를 이렇게 통에 담아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요. 자주 마시는 차, 손이 자주 가는 차는 마시기 쉽게, 꺼내서 마시기 쉽게 해두면 좋더라고요. 이렇게 또 남은 라벨은 또 다음에 쓰겠지요. 차가 아니어도 뭐든 이렇게 통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차를 좀 담아볼까요? 얼마나 다 들어가려나? 사장님 말씀은 다, 이 통에는 다 들어갈 거예요. 원래 충이차총 차들이 들어있는 통은 약간 붉은기가 많은 자주색 같은 통이거든요. 다 안 들어가네. 둘 다 100g씩이라서 그러면 이 정도는 따로 실링을 해둬야겠어요. 2016년이라고 써두고요. 실링을 해서 따로 보관을 해놓으면 나는 N차에 여유분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80g 정도가 들어간 양 같아요. 물론 저렇게 똘똘 말린 오룡의 경우 그래도 더 써놔야지. 이 청차의 경우도 시간이 가면 맛이나 향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오래 두고 마실 것을 기대할 때는 대부분 홍배가 너무 안 되고 발효도가 약한 것보다는 조금 있는 쪽이 두고 마셨을 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홍배나 탄배가 많이 돼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화기가 조금 빠지고 그러면서 조금 더 맛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근데 우리가 파릇파릇하고 싱그러운 차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파릇하고 화사한 싱그러움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누그러지므로 그것을 기대할 때는 썩 오래 두고 마시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취향에 따라서 직접 집에서烘焙를 하실 수도 있고요. 커피, 콩 그날 로스팅해서 집에서 가볍게 로스팅해서 블라인딩도 다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도烘焙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그냥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프라이팬 정도면 충분히 아주 수분을 날리는 정도의 홍배는 가능합니다. 정식 홍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집게를 찝고 싶다. 실링을 하기 전까지 집게를 좀 찝어두면 좋겠죠? 이렇게 두고 조금 있다가 실링을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자사호로 돌아와서 개호하고 차를 조금 마셔볼까요? 엄청 삐뚤어졌네요. 약간 틀면 지금 되게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시려나? 왜 삐뚤어졌지? 지금 차를 마시기에는 시간이 꽤 지났어요. 제가 잠깐 들썩들썩 하면서 몇 분이나 찍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개호까지만 오늘은 하고 너무 길면 또 부담스러우시니까 이제까지 초반에 특히 막 1시간 넘게 방송하고 이거 들어주신 분들은 진짜 거의 생명의 은인급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우, 술수 좋네요.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방금 이 속에 들어있던 물을 부어서 제가 따라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떠있나 이걸 확인했는데, 네, 없어요. 오래 담가 놓고 따라 보면 이 특유의 어떤 뭐 불순물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물 위로. 아니면 가라앉더라도 물에 섞여 나오겠죠. 그런 게 없으니 잘 세척이 된 듯 합니다. 하지만 자사호는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뿌린 상태로 말리면 별로 좋지 않고요.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 바로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기왕이면 마지막 설거지는 뜨거운 물을 위에 끼얹어 주는 것으로 끝내시면 닦는 수고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더 잘 양호를 하고 싶다거나 잘 관리를 하고 싶다면 한번 닦아주시는 것도 좋지만요. 자, 이제부터 너는 충이차창에 차를 우리게 될 것이야. 기대한다. 2호에 우릴 차들은 제가 샘플러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충이차창의 차들과 황룡차의 차 이렇게가 주로 마시게 될 것 같고요. 대만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가을에 그때 또 충이차창에 들려서 맛보지 못한 차가 있다거나 집에 있는 것과 맛이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그러면 또 조금 사오고 싶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부터 2호로 오랫동안 충이차창의 차들을 즐겁게 마셔볼 생각입니다. 개호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고 또 친절한 뭐 가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개호를 뭐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도 해요. 근데 영원히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모두가 해주는 것도 아니라서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사오로 중국차를 즐기는 것도 개완에 사용하는 것하고 또 다른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맛도 향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것이라서 어느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뭐 사용한 차자리의 성향에 따라서 뭐 도구를 달리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